진정시키고 탄력을 주는 써마지나 울세라 혹은 실리프팅 이런 것들을 눈 주변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정성태 원장님은 일단은 그래도 눈밑 지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은 그걸 제거를 하는 쪽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는 편이시죠? 근데 저는 그래도 겁나요.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주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상담을 해주시나요? 환자분이 수술을 겁나서 못 하시는 경우에는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죠. 눈밑 지방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써마지보다는 울세라가 더 눈밑 탄력을 높여서 지방이 좀 덜 보이게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눈 밑에 지방이 심하지 않은 경우 써마지보다는 울세라가 조금 더 낫다? 그 이유는 뭐죠? 일단 써마지보다는 울세라가 깊은 층을 더 공략하는 시술 방법이기 때문에 지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근육, 안륜근도 탄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게 써마지보다는 울세라가 더 효과가 더 좋은 거죠. 써마지는 피부 탄력에 올인하는 시술이고 울세라는 피부도 피부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쪽까지도 눈밑 지방이 붉어져 나오는 것은 결국은 피부와 그 밑에 있는 지방층과 근육층과 여러 가지 층들이 탄력을 함께 이루면서 나오는 거니까 수술이나 제거가 어렵다고 할 땐 울세라가 써마지보다는 낫다. 너무 나이가 들어서 뭐 70세, 80세가 돼서 눈밑 지방을 제거하게 되면은 지방은 제거가 됐는데 피부 탄력이 못 받쳐줘서 잔주름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시술을 병행해서 그걸 피부 탄력을 만들어준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피부 표면에 탄력이 없어서 잔주름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울세라보다는 써마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시술로 레이저 눈밑 지방 제거로 제거가 된 후에 이제 보강을 할 때는 써마지가 훨씬 더 좋다. 하지만 70대 이상에서 피부 잔주름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피부 처짐이 심해서 늘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수술적인 요법이 필요하죠. 하안검 성형술 같은 그런 게 필요하고 그 정도 처짐이 많지는 않지만 잔주름이 많고 피부 탄력이 없어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써마지나 울세라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구 주변의 지방은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다고 했는데 주로 삐져나오는 건 아래쪽이고 위쪽은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오히려 위쪽은 좀 나이가 들면서 쑥 꺼지는 게 더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꺼지는 현상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눈이 전체로 처져 보이는 거죠. 그렇죠. 덮여 보이는. 그거를 수술적으로 하지 않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시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눈꺼풀이 아주 얇은 경우에는 처져 보이는 것도 아이서마지로도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대신 피가 좀 두껍고 이런 경우에는 눈썹 라인 정도에서 울세라 혹은 뭐 이마 써마지 이런 것도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 써마지는 써마지하고 다른 건가요? 그렇죠. 눈 주위 전용으로 나온 써마지 시술을 말하죠. 아, 일반 얼굴 이런 데 써마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군요. 아이 울세라는 아이 울세라도 팁의 크기와 깊이가 훨씬 더 작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눈 주변에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 울세라를 윗눈꺼풀에 하면 안 돼요? 아이 써마지만 할 수 있나요? 깊이가 안구에 닿을 정도로 갈 수 있는 레벨에서는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아이 울세라, 아이 써마지 외에도 실로 하는 리프팅이 눈 주위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실리프팅 하면 이렇게 당기는 걸 생각을 하는데 눈 밑은 이렇게 당겨서 해결할 건 아니고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고 탄력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녹는 실 중에서 가장 가는 실을 저는 사용을 합니다.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어요. 아주 가는 녹는 실들 넣어주면 그거 자체가 상당 기간 동안 눈 밑에 붉어져 나온 조직들, 느슨한 조직들을 이렇게 눌러주는 효과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 녹게 되는데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족한 콜라겐을 더 만들게 신호를 주고 나가거든요. 1회 시술로도 6개월 이상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점점 눈밑이 탄력이 생기죠. 병행하기도 좋고 단독으로도 굉장히 가볍게 시술을 하지만 효과는 좋죠. 문제는 처진 부분인데 이제 눈꺼풀이 처진 거를 실로 당겨서 올리는 거는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피부 조직이 얇고 너무 굵고 강한 고정력을 갖고 있는 실을 쓰기는 어렵죠. 효과는 분명히 나오고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시술인데 일반적으로는 무리해서 시술은 하진 않고 1년에 한 2번 정도 반복적으로 해서 처져 있는 걸 올리는 시술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울세라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병행을 하게 되면 무리하지 않고도 처진 눈매를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성형외과에서 여기를 절개하고 정말 당겨준 수술을 해야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서 수술까지 안 가고도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덜컥 수술을 하라고 말씀드리진 잘 않는 편이에요. 윗 눈꺼풀 처짐은 나이가 들면 다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한 50대 이후 되면 대부분 고민하는 문제인데 네. 수술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처짐은 완화됐는데 인상이 변해서 굉장히 좀 어색해하거나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비수술적 요법으로 버틸 때까지 버티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굴이 인상을 바꾸는 문제, 그리고 수술도 재발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상의해서 그 사람한테 현재에서 가장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주는 게 저희들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청담점 노낙경 원장, 청담점 정성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